무릎 걱정 없이 오르는 초보자용 명산 10곳. 병원보다 낫다는 그 산, 어디일까요? 나이 들수록 산은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 어느 날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무릎의 고마움이 느껴졌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걸으셔야 해요. 하지만 걷는 걸 멈추진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오를 때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 경험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릎이 걱정되어 등산을 주저하는 50대부터 70대 분들께 전국 10곳, 서울 수도권 10곳을 찾아 첫 걸음을 내딛기에 딱 좋은 초보자용 명산 10곳을 소개합니다. 모두 저처럼 무릎에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한 실제 체험 기반 추천입니다. 해발 262m, 서울 남산입니다. 도심 속 가장 안전한 치유의 오르막길. 산책로 수준의 경사와 계단 없는 흙길이 많아 무릎에 무리가 거의 없습니다. 순환형 코스가 잘 되어 있고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됩니다. 65세 어머니와 함께 처음 오른 산. 케이블카 타고 중간에서 내려 산책하듯 걸었는데 끝나고는 나도 아직 젊다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어느 부녀의 경험담입니다. 해발 618m, 경기권 청계산입니다. 걷는 재미가 있는 능선길. 초보자들에게 인기 1위 등산로.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원터골 매봉이 수봉 코스는 능선 따라 걷는 기분이 일품입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중간에 쉬어갈 평상이 많아 무릎 부담도 적습니다. 50대 부부가 매주 토요일 함께 걷는 산. 커피 한 잔과 김밥 싸서 올라가면 진짜로 소풍 기분이 듭니다. 어느 50대 부부의 등산 경험담입니다. 강원권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의암호 둘레길입니다. 산보처럼 걷는 호반 트레킹. 강릉보다 덜 알려져 조용한 춘천의 명소 의암호를 따라 걷는 산책로는 거의 평지 수준이며 무릎 아프신 분들께 딱입니다. 산이 아니라 강을 따라 걷지만 힐링의 깊이는 어느 산에도 뒤지지 않죠. 무릎 수술 6개월 후 처음 갔던 트레킹. 짧지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무릎 수술 환자의 경험담입니다. 해발 1192m 중 일부 코스인 대구 803 동화사 코스입니다. 전통 사찰과 자연이 주는 조화로운 걷기. 전체 등산은 험하지만 동화사부터 갓바위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고 비교적 평탄합니다. 템플스테이와 연결하여 산책과 명상, 조합도 가능한 등산길입니다. 마음이 힘들던 시기에 혼자 찾은 산. 절에 앉아 들리는 바람 소리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련을 이겨낸 60대 등산객의 경험담입니다. 해발 845m 중 일부인 충남 계룡산 갑사 코스입니다. 신비로운 숲속에서 천천히 꾸준히 걷는 맛. 갑사에서 출발해 계룡산 중턱까지 오르는 코스는 전통 사찰과 숲길이 조화를 이룹니다. 무릎이 아프면 중간에 쉬며 되돌아올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70세 지인께서 이 길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어느 70대 등산객의 경험담입니다. 해발 763m인 전북권 내장산 단풍길입니다. 가을 단풍과 함께 걷는 부드러운 코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내려오는 길은 오히려 부드럽고 정돈되어 있어 무릎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가을엔 단풍이 환상적이어서 그냥 걷기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등산보다 풍경이 주는 감동에 울컥했던 기억. 무릎도 마음도 편했던 길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에 감동받았던 60대 등산객의 경험담입니다. 해발 801m 중 일부인 부산권 금정산 범어사 둘레길입니다. 도심 속 사찰과 숲길. 둘레길 걷기의 정석.
금정산 자체는 험한 산이지만 범어사를 중심으로 한 둘레길은 평탄하고 조용합니다. 부산 도심과 멀지 않아 교통도 편리합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 프로그램으로 자주 활용되는 코스로 평지 걷기 후 범어사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는 덤입니다. 60대 여성 등산객의 경험담입니다. 제주권 해발 1950m 중 일부인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입니다. 정상 말고 중간까지만 걷는 한라산도 좋습니다. 어리목 코스는 비교적 완만하고 중간에 삼각봉 대피소까지만 올라가도 훌륭한 풍경과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오르지 않고도 제주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 칠순에 모시고 갔던 제주. 매일 약 드시던 분이 산에서는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가족 여행을 통해 한라산을 오른 가족의 경험담입니다. 전남권 보성 율포 솔밭길입니다. 바다와 소나무 숲이 만나는 완벽한 평지 걷기. 등산이라기보단 걷는 힐링에 가까운 코스입니다. 부드러운 흙길, 해풍, 소량기까지 더해져 무릎 아픈 분들도 웃으며 걸을 수 있어요. 휠체어 탄 어르신과도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코스. 가족 여행으로 추천드립니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의 힐링 경험담입니다. 경기권 남한산성 둘레길입니다. 역사와 함께 걷는 부드러운 성곽길. 남한산성 성곽길은 곳곳에 벤치와 쉼터가 많고 경사도 완만해 관절 부담이 적습니다.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걷는 즐거움이 있어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인 등산로입니다. 역사, 해설과 함께 걷는 봉사팀과 함께 한 경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성남 사는 60대 남성 등산객의 경험담입니다. 다음은 서울 경기권 무릎 편한 산책 코스 10선입니다. 해발 262m인 서울 남산 코스입니다. 이 등산로의 특징은 흙길 중심 코스와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순환로입니다. 65세 어머니와 함께 케이블카 타고 중턱에서 시작했던 첫 산행. 끝나고는 나 아직도 움직일 수 있네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어느 모녀 등산객의 스토리입니다. 해발 618m 일부 청계산 약수터 코스입니다. 코스 특징은 계단이 많지 않고 능선 따라 걸으면 경사가 낮아 걷기도 편한 등산로입니다. 50대 부부가 아침 커피와 김밥 들고 오르던 코스. 기분 좋은 소풍 느낌 든다고 하셨죠. 어느 50대 부부 등산객의 스토리입니다. 서울 응봉산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특징은 한강과 도심 조망 가능하고 짧고 완만한 산책형 코스가 매력적입니다. 아침마다 동네 주민과 함께 걷는데 20분이 자연 치유 시간이었어요. 인근 동네 60대 주민 등산객의 스토리입니다. 서울 선유도공원 수변 산책로 코스입니다. 산책로 특징은 강변 따라 평지길이며 등산보다는 산책에 더 가까운 코스입니다. 수영하고 나오신 60대 부부가 다정히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양주 팔당 둘레길 코스입니다. 팔당댐 주변 수려한 풍경과 함께 평탄한 강변길을 걷는 것이 특징인 코스입니다. 무릎에 물이 찼던 이모님이 강바람 맞으며 걸으면 아파도 잊혀진다고 하셨죠. 서울 경기 경계인 도봉산 도솔봉 초입길입니다. 초입 구간은 평탄하고 등산 난이도가 낮은 특징을 가진 힐링 등산 코스입니다. 70대 어르신도 산행이라기보다 동네 산책처럼 오르시는 코스였습니다. 어느 70대 남성 등산객의 스토리입니다. 남한산성 전 구간 코스입니다. 완만한 구간의 등산로로서 성곽 따라 벤치 많고 평지 비슷한 코스에 걷기 좋은 등산 구간입니다. 성곽 따라 걸으며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 어느 등산객의 스토리입니다. 북한산 둘레길입니다. 등산 아닌 둘레길 위주 코스를 추천합니다. 60대 등산 동호회 어르신들이 매주 이 코스로 시작해요라며 걷는 길입니다. 인왕산 걷기 코스입니다.
서울 도심 중간에 위치해 있고 짧고 완만한 산책형 구간으로 성벽 따라 걷는 재미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침 도시 산책하듯 오르다가 어느새 마음도 맑아졌어요라는 후기를 남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교산 매봉 산책로 코스입니다. 중간까지만 오르고 둘레길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코스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단 없는 코스로 설계되어 무릎에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며 칭찬받는 곳이었어요. 등산 추천 포인트입니다. 무릎 부담 최소화입니다. 모두 계단, 급경사, 대신 흙길 또는 완만한 코스 중심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길마다 벤치, 약수터가 있어 쉬어가기 좋아야 합니다. 일상에 쉬며야 합니다. 도심 근처라 접근 편하고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산책 시간에 할 수 있는 코스가 좋습니다. 등산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르기 전 5분, 내린 후 5분, 스트레칭 필수입니다. 트레킹 폴 사용 추천합니다. 편한 운동화와 양말 필수입니다. 물과 간단한 간식, 지참 필수입니다. 이제 막 산행을 시작하려는 노년층 분들께 무릎이 아파도 산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곳만 골라 이번 주말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산에서의 작은 발걸음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등산은 젊은 사람만의 취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연과 가까이 하며 몸과 마음의 평형을 잡아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릎이 걱정된다고 산을 멀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몸에 맞는 산을 찾는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이번 주말 위 산들 중 한 곳에 가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고 걷고 있고 산을 느낄 수 있다. 계단만 보면 겁나던 내 무릎, 그런데 이런 산도 있었네요. 여러분도 그런 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무릎이 웃는 길, 제가 먼저 걸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 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